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근육통이겠지, 나이 들어 그러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 주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환을 방치한다면 팔다리 저림부터 감각마비,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연세대의대 질환의학과 박윤길 교수, 건국대의대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 차이과학대 스포츠의학대학원 홍정기 교수와 함께 일상을 지탱하는 우리 몸의 기둥, 척추 건강의 적신호를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42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요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보는 닥터의 경고 시간입니다. 자, 성인 10명 중에 8명이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성인 중에 80%가 겪는 이 허리 통증을 벗어나려면 일단 우리가 그 말 들어봤잖아요. 척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척추를 왜 바로 세워야 하는지 서태훈 씨 혹시 아세요? 글쎄요, 뭐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말씀하지, 허리가 아픈데 아이고 척추야 막 이렇게 막 쓰다듬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허리가 아픈데 척추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김태훈 교수님. 네, 우리가 옛날에 매우 이런 힘든 상황에서 허리가 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허리를 인생의 축에 비유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허리가 우리 몸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머리부터 이 골반까지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세가 틀어지고 척추 변형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가 허리 통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네, 경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척추뼈 안에는 이렇게 척수라는 중요한 신경 다발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척수는 뇌와 이 몸 전체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이런 척추가 다치게 되면은 신경마비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어떤 전신 건강의 뭐 신호등이라 할 수 있겠다. 아니면 허리 통증이 경고장을 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좀 허리 통증에도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하면 잠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이랑 그냥 일반적인 통증이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허리 통증이 생기는 중요 원인은 이 척추 마디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불안정성입니다. 이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척추 인대와 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통증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메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환절기가. 네. 네. 자, 그러나 척추 질환으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 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신경 자극으로 인한 다리까지 저리는 화끈화끈거리고 또는 약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이런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이게 늙어서 그래, 늙어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늙으니까 그러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이 허리 통증 이런 것도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노화는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긴 한데요. 나이가 드는 듯하고 척추의 노화, 또 퇴행성 변화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수분이 많아서 말랑말랑하던 추간판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딱딱해지고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위아래에 있는 척추뼈에 그 변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그 체중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이 척추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척추가 언제 늦는지를 딱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화하면 성장 끝나면 노화 시작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한 20대 초중반까지 하지 않나요? 이미 노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대부터 된다.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직 제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노화가 시작됐으니까 한 못해도 50대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예, 성장이 끝나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추는 한 40대 이후에 영상 검사를 해보면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변성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취미 활동, 또 자세,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외래 이제 한 중학생이 허리 아프다고 왔는데 네. 영상 검사를 해보니까 MRI 찍었더니 한 50대만큼 변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가족력이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잘못된 습관으로 좀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좀 그렇죠. 긴장되죠. 네, 펴게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이 습관 관리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 국내 척추 환자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2023년도 959만 명에서 2016년도 839만 명, 7년간 14.3% 한 1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국내 인구 4명 중에 1명이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셈이 되는 거죠. 또한 특히 이제 20대 22%에서 20대에서 40대 요 젊은 연령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 김정현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비롯해서 난 아직 척추 질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누구도 지금 방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 건강 진짜 잘 신경 써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면 인간은 허리가 이렇게 아플까? 이게 다 진화를 너무 해버려서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이 서서 척추에 무리가 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맞아요. 이 얘기를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네. 직립보행을 하니까 아프다. 이게 뭐 이왕 두 발로 이렇게 서서 걷게 그렇게 진화를 했으면은 좀 허리도 이게 좀 딱 두 발로 서서 잘 버틸 수 있게 척추도 뭐 티타늄처럼 단단한 걸로 그냥 철봉처럼 꼿꼿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막 그냥 휘청휘청하니까 이게 저희가 아프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교수님? 네, 그럼 좋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척추의 가용성, 움직임 때문인데요.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추를 보시면은 머리 바로 아래 경추가 7개가 있고요. 등 중앙까지 12개의 흉추, 그리고 그 아래는 요추라 해서 허리뼈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가 이제 척추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 완충 역할을 하는 충한판이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뼈 관절이 연결돼서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쉽게 닳고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척추관이 약해져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